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외모만 따지고 속물이야, 쟤 좀 질이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라인 만드는 MBU.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평균적인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원장님, 저는 중간은 되나요? 저 정도면 평균은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에 대한 거를 사실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값을 매기고 평균화한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정말 평균적인 얼굴이라면 정말 예쁜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럼 연구가 있어요. 여기 4명의 여자가 있잖아요. 이 여자들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4번째 분이요.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가장 예쁘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분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3명의 얼굴을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3명을 합친 거지만, 사실 많은 사람을 합치면 합칠수록 더 아름다운 얼굴에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논문이 있는데요. Attractive faces are only average. 매력적인 얼굴은 그저 평균적인 얼굴일 뿐이다 라는 아주 도발적인 논문인데, 여러 사람들의 얼굴들을 모아서 그걸 평균으로 만들어서 봤더니 가장 호감이 가는 얼굴에 가까워지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혹시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긴 해요. 어떤 한 종에서 신체의 평균적인 수치라는 거는 그 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살아남기 좋은 최적화된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게 결국 우리니까요. 지금 현재 계속 진화해온 결과가. 그래서 어떤 눈의 사이, 코의 길이, 코의 모양, 얼굴 뼈의 모양, 입의 모양, 입의 구조, 들어간 깊이,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우리가 진화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평균적인 수치는 가장 건강한 그 객체를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평균값에 가까운 얼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평균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얼굴형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수명이 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외모만 따지고 속물이야, 쟤 좀 질이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어떤 누구든 자기 유전자를, 건강한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 유전자를 건강하게 남기고 싶을 텐데, 연애라는 과정 자체가 그 대상자를 찾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외모를 막 쫓는 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 사회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그런데 원장님,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얼굴을 보면 좀 예쁜 편이긴 한데 완전 우리가 선호하는 미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 좀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 인종별로, 국가별로 이제 평균 얼굴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예뻐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호하는 외모라는 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하기 때문에, 눈은 좀 더 커지고 얼굴은 조금 더 갸름해지고 이목구비도 좀 뚜렷해지고, 이런 경향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평균 얼굴들은 지극히 대칭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약간의 취향들은 있지만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대칭이라는 거예요. 좌우가 대칭이 아니고서는 미인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살짝 비대칭이 있는데 비대칭 없는데? 이 대칭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비대칭을 잡을 때는 좌우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쪽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쪽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쪽을 기준으로 잡아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골격에서 위로는 사실 교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축을 조금만 바꿔줘도 교정이 좀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뼈를 깎거나 하지 않고도 간단한 방법으로도 대칭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간단한 주사나 시술로 얼굴 대칭을 잡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원장님이 고객분들을 좀 예쁘게 해준다 라고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3가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많은데 세 가지로 줄인다면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대칭성을 우선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PD님도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조금 얼굴이 울퉁불퉁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얼굴이 옛날에는 선도 부드러웠는데 자꾸 꺼지고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튀어나온 건 좀 줄여주고 꺼진 건 채워주고, 채우는 거는 간단하게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튀어나온 걸 줄이는 거는 엔팅 프로그램이나 엔주사 같이 볼륨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들, 또는 뭐 달걀 수술 같이 아예 지방을 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걸 줄여주고 꺼진 건 채워주고, 그래서 울퉁불퉁한 걸 완만하게 잡아주는 그 과정,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 거를 위로 올려주는 그 세 가지 점을 저는 가장 항상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얼굴이 비대칭이 되고 울퉁불퉁해지고 처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원장님은 평균적인 얼굴이신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평범한 것 같아요. 평균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팅을 나가면 인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인기 있는 이유를 정말 부담 없는 얼굴이라서 나한테는 안 까일 것 같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에 가깝지 않나,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얼굴이지 않나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범해 보인다는 얘기가 되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평균에 가깝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건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평균적인 얼굴이 예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평균에 가까운, 아니 그보다는 더 우리가 바라는 얼굴에 가까운 얼굴을 가진 연예인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병원에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제 오시고 하지만 그분들 정말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누구에게나 정말 매력은 있듯이 누구에게나 또 단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고 누구나 있는 장점은, 근데 그냥 그 장점이 너무 작고 감춰져 있다면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고 보여줄 수 있게, 남한테 보일 수 있게 좀 강조해주고,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은 최대한 좀 감춰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매력적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또 자기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